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다음부터는 셀프 힐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했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 채널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소시오패스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그 트라우마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도 어떻게 치유 과정을 거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향해서 가실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과에 있어서 받은 상처를 극복하려면 그 사람에게 사과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대면을 통해서 어떤 치유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받은 상처는 혼자만의 어떤 힐링 타임을 통해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요.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상대방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 혼자서도 충분히 이를 극복하고 치유해 나갈 수 있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처 힐링의 과정은요, 나의 감정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몸과 마음을 통해 아주 깊이 있게 느끼면서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힐링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과정을 겪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통의 주된 원인은 바램과 두려움에서 옵니다. 무언가 내가 정말 원하는데 그걸 갖지 못했을 때 고통스럽고, 내가 뭔가를 정말 피하고 싶은데 그걸 직면해야 했을 때 또 고통스럽죠. 그런데 굳이 이 2가지 중에 어떤 고통이 더 크냐를 따지면 사실 피하고 싶은 걸 피하지 못할 때 더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런 안전과 생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람에겐 그런 심리가 더 강하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런 힐링의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 굉장히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굳이 내가 옛날 일을 또 들춰내서 그 아픔을 다시 겪어야 하나,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은 영혼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를 가시를 제거하는 과정에 비유를 합니다. 내 피부에 가시가 박혀있는 상태라면 누군가 무엇인가 이를 건들까봐 계속 전전긍긍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시를 건드리는 외부 대상을 향해 원망을 하기도 하고, 그걸 피하기 위해 굉장히 자유의 제약을 당한 상태로 살게 되죠. 하지만 이 가시를 뽑는 고통을 감내하고 나면 이제 비로소 무엇이 나의 상처를 건들까, 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평안 속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인간의 회피 본능은 너무 강해서 자꾸만 그걸 들여다보기 싫은 마음이 올라오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답이라는 것, 내가 이것을 덮어두고 어떻게 하면 가시를 건들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이걸 피해 다닌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내가 또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구나, 내가 아프구나, 이렇게 자각하시면서 그런 위기 상황을 잘 견뎌내시고 지속적으로 이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알아두셔야 할 것 2번째,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다 입니다. 사실 지금처럼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고 고통받는 상황에서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은 사실 지금 세상이 정말 갑자기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거나 아니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거나 이렇게 현실적으로 목숨이 위태롭고 정말 삶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뭘까요? 그건 바로 사고, 감정, 그리고 오감입니다. 죽음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볼게요. 인간의 원래 근원적인 두려움의 원인은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죽음을 왜 두려워하는지도 조금 분해해서 살펴본다면 죽을 때의 어떤 고통, 신체적 고통 없이 죽는 분들이 사실 드물죠. 대부분 사고나 병을 통해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는 순간에 느껴야 되는 그 고통이 두려운 것이고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사실 모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후 세계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나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사고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느껴지는 어떤 불안, 두려움, 그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슬픔, 그렇게 죽음에 대한 것도 결국 살펴보면 사고, 감정, 오감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처럼 많은 일들도 뜯어보면 삶에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무대 공포증 같은 경우도요.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망신을 당한다는, 내가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내가 열등한 인간이다 라는 그런 사고, 그리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수치심, 이런 것들이 두려운 것이죠. 이제 신체적인 오감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 꽤 크지만요. 현대 사회에서 적응해서 사는데 많은 제약을 주는 두려움이 대부분이 이 사고와 감정에서 또 온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은요, 한 가지 사건이라도 그것과 연관된 감정은 여러 겹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대받은 사람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어떤 나를 학대한 사람의 외적인 힘이 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표면에 드러나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해치면 어떡하지? 내가 약해서 당하고 고통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감정이 가장 상위층에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느껴주고 해결을 하다 보면 그 아래에는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지 못하고 나를 그렇게 공격한 대상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또 그 안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분노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충분히 느껴주고 나니 그 하단에 나를 공격했던 그 상대방이 가족이거나 아주 가까운 지인인 경우에 그래도 내가 가족인데, 제자인데 뭐라든가 그런 식으로 어떤 화살이 갑자기 나를 향하면서 나는 그러면 안 되지라는 마음으로 자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자책감, 죄책감들을 또 넘어서서 왜 나는 이런 대우밖에 받지 못하는 존재인가에 대한 어떤 존재에 대한 수치심까지 느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여러 겹의 감정이 숨어 있고 이 감정을 층층이 다 느껴줘야만 그 일에서,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라는 것은 사실 생명에 지장이 올 만큼 엄청 컸던 사건, 그런 한 건이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지만요. 어떤 가정 내에서 반복적으로 비난을 당한 경우 그 말을 내면화해서 나라는 사람이 그런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아상이 굳어지기까지 한다면 그런 것도 정말 작은 상처가 반복되어서 누적된 트라우마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어떤 트라우마가 됐던 간에 이 상처의 깊이가 길수록 사실 치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또한 아까 말씀드린 회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가시를 하나하나 뽑아 나가면서 아픔의 과정도 있지만 가시의 상처가 아물었을 때 얻는 그 평화와 자유의 기쁨, 그것도 어떤 돈을 주어도 바꾸고 싶지 않을 만큼 또 값어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치유의 과정을 겪은 사람들은 또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을 또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공감 능력이 생기는 거죠. 정말 온전하게 치유하는 게 100이라고 할 때 내가 지금 삶에서 너무 힘들어서 50 정도만 치유를 하면 나는 내 삶이 개선이 될 것 같다. 그 정도의 양을 목표로 잡으실 수도 있고요. 이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신을 치유한 후에 타인을 치유하는 일에 또 몸담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길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양까지 치유하실지는 이제 개인의 몫이고요. 하지만 자기가 목표로 한 만큼 치유가 되실 때까지는 조금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씩 그 길을 도와드리고 또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저의 이 조그만 동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드린 거 또 정리해 드리면요. 셀프 힐링에 앞서서 아셔야 될 3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고통의 원인은 바램과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 때문에 정말 계속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거다. 하지만 그걸 잘 견디셨으면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사고, 감정, 오감의 고통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느끼면 정말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그게 내 현실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게 사실 사람의 마음인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느껴줬을 때 오히려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 정말 평온하고 안전한 그런 세상으로 발을 디딜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건이라도 감정은 여러 겹이다. 이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층층이 내 안에 있는 감정을 하나하나 다 꺼내어서 느껴주고 그렇게 해결해야 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조금 시간이나 과정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 그런 걸 알아두시고요. 여러분의 그 힐링의 과정에 조금 아프기도 하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겠지만 제가 그 과정을 응원할 테니까 힘내시고 좀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아가 보도록 해봐요. 네, 오늘 저의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이렇게 댓글도 달아 주셔가지고 그걸로 힘을 내서 이렇게 영상을 또 오늘도 한 편 열심히 찍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셀프 힐링의 첫 단추로 제가 EFT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구독자분들 정말 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